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운동 처방 쪽 공부 좀 할게요. 여기가 좀 체육에서 중요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단어는 어려운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운동 처방의 이해 봅시다.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종목과 운동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운동 종목, 운동 강도, 운동 빈도 및 시간이죠. 요 운동 종목,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으세요. 요 운동량이라고 쓰세요. 운동량, 운동 종목,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운동량이라고 써주세요. 등을 설정한 프로그램을 운동 처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동 처방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본인이 공부 계획서 쓰잖아요. 아니면 방학 때 방학 계획서. 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책을 읽고 몇 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몇 시까지는 놀고 물론 제대로 하진 않지만 계획은 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 처방도 어떤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운동을 어떻게 계획을 짜는 거 그걸 운동 처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이 운동 처방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하는 운동 처방이 다르고 그러니까 운동 계획이죠. 또 선생님 좀 틀리죠. 여러분보다 아무래도 운동도 더 잘하고 경험도 많고 어떤 난이도가 좀 다르잖아요. 또 혹은 이제 환자분들 위해서도 환자라고 무조건 운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환자에 맞는 운동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운동 처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TV에서 보시면 트레이너들 많이 나오죠. 헬스장 트레이너들 그런 분들이 운동 처방을 해주는 분들이에요. 그 온 회원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헬스장 왔는데 저는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럼 살을 빼기 위한 운동 처방을 내릴 테고 저는 근육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지구력 위주로 된 운동 처방을 내립니다. 그 개인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운동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운동 처방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좀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개인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어요. 뭐 한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러분하고 똑같이 운동 처방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 연세도 있으시고 근력도 약하고 심폐기능도 떨어졌는데 막 오래 달리기 10km 하세요. 갑자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동을 처방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과학적 원리를 운동 처방의 원리라고 한다. 네, 이렇게 네모 쳐놓으시고요. 운동 처방 원리에는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다 치세요. 번호 2 점진성의 원리, 3 특수성의 원리, 4 개별성의 원리, 5 반복성의 원리, 6 전면성의 원리. 예전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시험 볼 때는 요거 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요 6가지. 선생님 서술형으로 내든지 요 중에 두세 개 뽑아서 내든지. 그냥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정도로 운동한다. 여러분들 지금 줄넘기 하고 있죠? 줄넘기 지금 선생님 말한 대로 일주일에 3번씩 지금 거의 한 달 반이 됐는데 요 정도 했으면 여러분 사실 별로 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힘들게 뭐 40분을 한다거나 50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과부하의 원리고요. 점진성의 원리, 주기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라. 선생님도 얘기했죠?
30분 하던 거 35분, 40분, 50분 이렇게 여기 보면 나오죠. 지난주까지는 줄넘기 100개를 했으니 이번 주부터는 200개 또로 해야지.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거. 과부하의 원리하고 조금은 비슷해요. 세 번째, 특수성의 원리. 체력 요소에 맞는 알맞은 운동 종목을 골라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한여름인데 나는 보드 탈래요. 또라이에요, 또라이. 그죠? 자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 또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운동 종목. 지금같이 코로나면은 그 실내 운동이 안 돼요. 헬스장도 지금 거의 안 할 겁니다. 거의 다. 근데 갑자기 헬스장 가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운동 목적에 맞게. 그다음 네 번째, 개별성의 원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 종목 강도를 정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를 한다. 여러분이 하는 운동 강도랑 선생님이 하는 거랑 마라톤 선수가 하는 거랑 같겠어요? 틀리죠? 어, 남학생, 여학생이 틀리고 어,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다섯 번째, 반복성의 원리. 어,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야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효과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섯 번째, 전면성의 원리. 신체 여러 부위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해야지. 나는 막 어? 팔뚝이 엄청 두꺼웠으면 좋겠어. 헬스장 가서 팔뚝 운동만 해. 그래서 2두 박근, 3두 박근은 장난 아니야. 어? 나머지 근육은 뼈밖에 없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보단 낫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처방의 원리 6가지 총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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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책에 꼭 표시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운동 처방의 방법 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운동 처방의 방법. 첫 번째,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요. 어떤 걸 할지. 운동 강도 얼마나 세게 할지. 운동 빈도 일주일에 몇 번 할지, 하루에 몇 번 할지. 운동 시간 몇 회를 할지, 몇 분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크게 네 가지 별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 번째 운동 종목, 두 번째 운동 강도, 세 번째 운동 빈도, 네 번째 운동 시간. 여러분 같은 경우 선생님 운동 종목을 선택해줬죠. 줄넘기로. 운동 강도는 노래 한 곡이 나오면 끝까지 돌리라고 했어요. 그죠? 중간에 쉬지 말고. 그게 운동 강도예요. 운동 빈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라고 했죠? 줄넘기. 그게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노래 한 곡 하고 쉬고 한 곡 하고 쉬고 그럴 때 선생님이 30분 이상을 하라고 그랬죠? 그게 운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운동 처방을 내려준 겁니다. 집에서 줄넘기를 하라고. 종목 선택해줬고 강도 정해줬고 빈도 정해줬고 시간 정해줬어요. 요걸 지금 꾸준히 한 달 반 이상 한 학생들은 지금 별로 안 힘들 겁니다. 이제 운동 강도를 올려야겠죠. 운동 강도. 한 곡은 1회전 1도약 하다가 중간에 2절 노래 한 2절쯤 나왔을 때는 난 쌩쌩이로 하겠다. 운동 강도가 올라가잖아요. 시간은 똑같아도.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 시간을 올릴 수가 있겠죠. 30분 이상 하려던 거 40분을 한다거나 50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운동 종목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자신의 목적, 흥미,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 종목을 선택한다. 여러분 대부분 적성에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 매일 등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막 실내에서 하는 배드민턴 그 다음에 뭐 헬스장을 못 가니까 선생님이 집 앞에서 혹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줄넘기 종목을 선택해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뭐 살 빼고 싶어요. 뭐 저는 근력을 키우고 싶어요.
나는 어떤 종목이 그냥 배우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 이렇게 보면 심폐지구력 운동, 그다음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근력 근지구력 운동, 그다음 복합 운동. 선생님이 복합 운동을 주로 좋아합니다. 뭐 축구,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 유연성 운동, 요즘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좋다고 얘기해요. 전 유연성을 기르고 싶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근력 근지구력 운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운동 강도 보시면 최대 심박수라는 얘기 나왔죠? 1분 동안 심장이 최대한 뛸 수 있는 횟수를 최대 심박수라고 그래요. 보통 자기 나이에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14살이니까 최대 심박수는 평균적으로 220에서 빼기 뭐라고요? 자기 나이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 나이가 30살이니까 선생님의 최대 심박수는 뭡니까? 220 마이너스 빼기 30이니까 선생님은 최대 심박수가 약 190이죠? 190. 웃음이 나오네요. 선생님이 1분 동안 최대한 뛸 수 있는 심박수는 190이에요. 그러면 이 최대 심박수의 저체력자들 같은 경우 한 6, 70%로 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190에 6, 70%면 대충 한 110에서 130번 정도 뛰는 그 정도의 운동 강도란 얘기고요. 고체력자들, 뭐 선생님보다 운동 선수들이죠. 그럼 최대 심박수의 8, 90%, 뭐 거의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뛰라 그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심폐지구력을 할 때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 여러분들은 14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 뛸 수 있는 게 206번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뛰어요. 최대 심박수가. 선생님은 30살이니까 190번만 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넘어지고 운동 처방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천. 앞에 나와 있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계획하고 어, 짜는 거죠. 그림 보시면 자,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운동 처방 어떻게 할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세 번째 운동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운동 평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목표를 재설정 해서 다시 또 운동 처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뭐 운동 공부 시간을 좀 늘린다거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거나 뭐 매일 단어 3개씩 외우다가 3개 외우는 게 쉬워. 그러면 4개씩 외우는 거고 그렇게 재설정하는 거죠. 운동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매일 똑같이만 하면 체력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잖아요. 자꾸 올려줘야 되니까. 운동 처방 프로그램 실천해가지고 자신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처방 계획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종목, 운동 강도 등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과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 등 자신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힘들죠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이제 특히 뭐 헬스장 가면 이제 많이 해주죠. 거기 트레이너 분들이 해주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것들. 심폐지구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지방 제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운동이죠. 지방.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자전거, 조깅, 수영 이런 것들이 좋다 그 얘기예요.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220-14살 206번 뛸 거에 60%에서 80%니까 한 130번, 140번, 요 정도, 150번, 요 정도 심장이 뛰는 그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일주일에 3일
뭐 20분에서 60분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줄넘기 하라는 게 거의 심폐지구력입니다. 여러분들 뭐 근력 근지로도 살짝 들어가지만 주로 심폐지구력이에요. 또 그다음 보시면 운동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실천하면 운동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몸은 처음 실시했던 운동 강도에 적응을 한다. 따라서 1, 2주 간격으로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증가시켜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 일주일이나 2주일 때 점점 운동을 증가시켜야 체력도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제는 저강도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올려주고 여러분 줄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올라왔어야 돼요. 한 달 반이 넘었기 때문에 원래 줄넘기 잘했던 친구들은 지금 여기 와야 돼요. 유지 단계 아주 고강도 운동으로. 그래서 운동 처방이라는 부분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이론 부분은 다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다 끝났고 수업 좀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책이 필요 없어요. 책 필요 없고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홈 트레이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체육 스포츠 관련된 동영상들 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좀 보시고 홈 트레이닝 할 때는 꼭 집에서 틀어놓고 따라 하세요. 같이 운동하세요. 7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줄넘기 일주일에 3일 이상 꼭 30분씩 이상 해주시고요.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운동 강도를 올려야겠죠? 운동 시간이나 40분 이상씩 합니다. 40분 이상. 여러분 등교하시면 선생님이 바로 줄넘기 검사 들어갑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빨리 등교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